정부가 해외 주식 투자자에게 최대 5천만 원까지 한시 세제 혜택을 걸었습니다. 대신 조건이 붙습니다. 해외 주식을 팔고 원화로 환전해서 국내 주식을 1년 보유해야 합니다. 즉, 오늘의 정답은 이겁니다. 세금 아끼려고 움직일 게 아니라 내 투자 원칙에서 움직여도 되는 돈만 움직여라. 그리고 움직이기로 했다면 국장 종목이 아니라 국장 섹터부터 정하고 들어가라. 지금부터는 딱 3가지 질문으로 정리합니다. 첫째, 내가 원래도 팔 계획이 있었나? 둘째, 이 혜택이 내 수익률을 의미 있게 올리나? 셋째, 국내로 옮긴다면 어떤 섹터가 내 성향과 리스크에 맞나? 이 세 질문에 예가 늘어날수록 이번 정책은 내게 유리합니다. 아니오가 늘어날수록 이건 남의 뉴스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가 정확히 뭔지부터 팩트로 고정하겠습니다. 정부는 해외 주식 투자자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오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장치는 RIA, 국내 시장 복귀 계좌입니다. 이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 매각 대금을 국내 증시에 1년 투자하면 1인당 5천만 원 한도에서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방향입니다. 또 언제 복귀하느냐에 따라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안이 같이 언급됐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 1분기 복귀 100%, 2분기 80%, 3분기 50% 같은 구조가 거론됐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가지입니다. 세부 수치와 적용 방식은 추후 확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은 잡되 숫자에 올인하지 마라가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팩트입니다. 원래 해외 주식은 이익이 나면 양도세가 붙는 구조입니다.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넘는 손익에 대해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말은 세금이 생각보다 투자 심리를 건드린다는 뜻입니다. 특히 연말엔 더 그렇습니다. 사람이 수익률보다 세후 수익률에 민감해지거든요. 세 번째 팩트는 환율 쪽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히 국장 살리기만 노린 게 아니라 외환시장 안정도 같이 노렸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 혜택 말고도 개인 투자자가 환율을 해지할 수 있는 지원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용 선물환 같은 수단, 그리고 일정 조건에서의 소득 공제 지원 같은 것들이 거론됩니다. 다만 여기서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해지는 모르면 안 하는 게 보통 더 안전합니다. 모르는 해지는 해지가 아니라 또 다른 베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투자자 입장에서 직설적으로 판단 프레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건 결국 이거죠. 그래서 나도 지금 미국 주식 팔아야 돼, 말아야 돼? 답부터 말하면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틀린 선택은 패턴이 있습니다. 틀린 선택은 딱 2가지에서 나옵니다. 첫째, 세금 혜택 때문에 투자 원칙을 바꾸는 것. 둘째, 국장에 옮길 돈인데도 섹터 없이 종목부터 찍는 것. 그래서 오늘은 내 투자 행동 3단계 체크리스트로 갑니다. 종목 추천은 하지 않습니다. 섹터만 다룹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는 예 아니오로 끝내겠습니다. 체크리스트 1번입니다. 나는 원래 3개월 안에 일부 차익 실현을 할 계획이 있었나? 여기서 예면 다음 단계로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팔 돈이면 세제 혜택이 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오면 속도를 줄이세요. 원래 장기 투자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세금 때문에 팔면 확률이 떨어집니다. 주식은 세금보다 기업의 시간이 더 크게 움직입니다. 장기 계획을 세금 한 줄로 깨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체크리스트 2번입니다. 내가 혜택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절감액이 내 판단을 바꿀 만큼 큰가? 여기서 계산을 아주 단순하게 해보죠. 이익이 크게 난 사람일수록 절감 체감은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절감액이 몇십만 원, 많아야 100만 원 단위인데 국장에서 35%만 흔들려도 금방 상쇄됩니다. 그러니까 세금 절감과 시장 변동성을 같이 비교해야 합니다. 절세하려다 변동성에 얻어맞으면 그건 절세가 아니라 리스크 증가입니다. 체크리스트 3번입니다. 국장으로 옮길 돈이면 나는 어떤 섹터에서 1년을 버틸 수 있나?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1년을 버틴다는 건 단타가 아니라 사이클을 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목이 아니라 섹터가 먼저입니다. 국장은 특히 섹터 편차가 큽니다. 같은 장에서도 어떤 섹터는 살아있고 어떤 섹터는 그냥 눌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버틸 섹터부터 정해야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갑니다.
현실 시나리오로 딱 잘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말 돌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시나리오어입니다. 나는 미국 주식에서 이미 수익이 꽤 났고 원래 일부는 연말에 정리하려 했다. 이 사람은 이번 정책이 쓸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팔 이유가 원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전략은 단순합니다. 한 번에 다 팔지 말고 혜택 한도 중심으로 부분 매도만 검토합니다. 그리고 그 돈이 들어갈 국내 섹터를 방어 섹터로 먼저 깔아둡니다. 방어는 무조건 배당이 아니라 현금 흐름이 예측 가능한 섹터를 말합니다. 즉 경기 급등락에 덜 흔들리고 가격을 어느 정도 올려도 수요가 유지되는 업종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세금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라 관리 때문에 옮기는 거니까요. 시나리오 B입니다. 나는 미국 주식 장기 적립식이고 팔면 다시 못 살 것 같다. 이 사람은 이번 정책이 솔직히 애매합니다. 장기 적립식은 타이밍보다 지속성이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어도 장기 포지션을 끊는 순간 복리 구조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 국내 보유 조건은 다시 해외로 돌아갈 때 또 결정을 요구합니다. 즉 선택이 하나 늘어납니다. 선택이 늘면 실수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매도가 아니라 리스크 관리 도구를 검토하는 쪽이 더 논리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모르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시나리오 C입니다. 나는 국장에 트라우마가 있고 국장은 믿기 싫다. 이 사람은 이번 정책을 보고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특히 국내만 하던 투자자는 왜 해외 투자자만 챙기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투자에서는 감정이 손익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판단을 분리해야 합니다. 정책의 공정성 논쟁과 내 계좌의 손익은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계좌에서 중요한 건 딱 하나입니다. 이 정책이 내 수익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면 쓰는 거고 아니면 안 쓰면 됩니다. 정책을 평가하느라 내 돈을 희생하면 그건 투자자가 아니라 심판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좋아요. 그럼 국내로 옮기면 뭘 사요? 제가 아까 말했죠. 종목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섹터만 아주 현실적으로 3그룹으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정책지수 영향형입니다. 이런 정책이 나오면 단기적으로는 지수에 영향 큰 곳부터 거래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대형주 비중이 큰 섹터가 먼저 반응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1년 조건을 버텨야 한다면 변동성이 너무 큰 섹터부터 잡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대형주 중심 섹터로 잡는 게 실전적으로 편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현금 흐름 방어형입니다. 여러분이 국내로 옮기는 이유가 세금이라면 목적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방어의 핵심은 현금 흐름입니다. 돈이 꾸준히 도는 업종이 상대적으로 버티기 쉽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화려한 테마보다 지갑이 계속 열리는 업종이 강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한반복 소비가 있는 영역, 그리고 대체가 어려운 서비스가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쪽이 방어의 재료가 됩니다. 세 번째 그룹은 성장 변동성 감수형입니다. 이건 솔직히 초보에게는 비중을 크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년 보유 조건은 멘탈 게임이고 성장 섹터는 흔들림이 큽니다. 물론 잘 맞으면 수익이 큽니다. 하지만 세금 때문에 옮긴 돈을 성장 섹터에 올인하면 목적과 수단이 뒤집힙니다. 절세하려다 변동성에 당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비중 작게, 분할로, 규칙으로만 접근하는 게 안전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행동 단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는 지식 전달이 아니라 계좌에서 실수 줄이기입니다. 행동 1단계입니다. 내 해외 주식 계좌에서 팔 후보를 먼저 고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덜 아쉬운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한 종목, 비중이 과한 종목, 처음 계획과 달리 커진 종목부터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정리하지 말고 혜택 한도 중심으로 일부만 생각합니다. 정책은 1년짜리고 여러분의 자산은 평생짜리니까요. 행동 2단계입니다. 국내로 옮길 돈의 섹터 규칙을 먼저 씁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요. 대형주 중심 섹터 60, 현금 흐름 방어 섹터 30, 성장 sek터 10. 이건 예시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규칙을 먼저 쓰면 장중에 흔들릴 때 손이 덜 갑니다. 초보 투자자의 최대적은 분석 부족이 아니라
장중 충동입니다. 행동 3단계입니다. 1년을 버틸 장치를 같이 걸어둡니다. 예를 들면 분할 매수입니다. 첫 주에 30, 한 달 뒤 30, 조정 오면 40. 이렇게 하면 타이밍 실패 확률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1년 보유라는 조건도 심리적으로 버티기 쉬워집니다. 행동 4단계입니다. 반드시 기회비용을 적어보세요. 국장으로 옮겼을 때 1년 동안 미국 주식이 급등하면 어떡하죠? 그때 여러분은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옮기는 겁니다. 정책은 한시적입니다. 시장 기회는 매년 옵니다. 한 번의 정책 때문에 내 포트폴리오의 방향을 통째로 꺾으면 나중에 후회가 큽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현실적인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부가 유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무로 움직일 필요는 없습니다. 투자 결정은 정부를 돕는 게 아니라 내 계좌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정책이 의미가 있는 사람은 분명 있습니다. 원래도 일부를 정리하려던 사람, 세금이 아까워서 결정을 미루던 사람, 국장에 1년 묻어둘 섹터 계획이 이미 있는 사람. 이 세 가지 중 2개 이상이면 이번 정책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분들은 조심하세요. 정책 뉴스 보자마자 계좌를 뒤집는 사람, 국장 섹터 계획이 없는데도 아무거나 사는 사람, 세금 공짜라는 말에 흥분해서 원래 하던 장기 투자를 끊는 사람. 이 세 가지는 거의 확실하게 실수로 이어집니다. 이번 정책은 해외 주식 일부 매도 후 국내 복귀 계좌를 거쳐 국내 주식 1년 보유를 조건으로 1인당 5천만 원 한도에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향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정답은 하나입니다. 원래 팔 계획이 있던 돈만 섹터 규칙을 세워서 분할로 옮겨라. 그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덜 다칩니다.